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너무 큰가요? 자, 3차 시인데 아까 타이틀에는 2차 시로 나가서 어제 거. 자, 3차 시의 두 번째 시간 가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물 만들어지는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을 직접 한번 우리가 써보겠습니다. 입 전에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들었다. 이게 한글로 쓰는 거야, 한글로. 한글로 첫 번째 누가 만나서 뭐를 만들었대 이렇게 써보는 거야. 써봐. 일단 1단계, 이게 1단계. 반응물질은 화살표, 여기 화살표잖아. 화살표 왼쪽에 이게 반응물질이야. 그리고 생성물질은 화살표 오른쪽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반응물질과 생성물질 사이에는 플러스 연결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화학식으로 쓰는 거야. 화학식으로. 화학식으로 써야 되니까 수소 그러면 H2 이렇게 쓰는 거야. 산소 그러면 O2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물 그러면 H2O로 쓰는 거야. 일단은 개수 우리 보통 이게 개수잖아. 개수. 개수가 맞는지 원소의 개수, 원자의 개수며 원소의 개수, 원자의 개수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가 2개, 수소가 2개, 산소가 2개, 산소가 1개 다르잖아. 벌써 다르죠. 요건 이제 조치를 해야 돼. 뭔가 자,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인데 자,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 같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뭔가 이게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들을 이제 같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수소의 화학식은 H2, 산소의 화학식은 O2, 물의 화학식은 H2. 여기까지 쓰는 거는 잘한 거야. 그럼 2단계까지는 누구라도 할 수가 있어야 돼. 왜? 이들을 분자식으로 쓸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지금 개수 맞추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는. 근데 여기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따라와야 돼, 지금. 수소,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들었대. 그럼 이렇게씩 쓰는 거야, 이렇게. 요런 경우를 우리가 3학년 때 와서 10개, 많이도 하지 마. 영어 단어 외우듯이 10개만 하면 돼. 10개 그까이 거 뭐 못하겠습니까? 그죠? 10개도 안 할지도 몰라, 우리. 그러니까 그거 잘 정리해 줍시다. 자, 먼저 첫 번째 걸 10개 중에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반응 전후의 개수가 같도록 조치를 취해준다고 그랬잖아. 여기서 선생님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가봅시다. 여기서 가보자고. 요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수소 2개, 산소 2개, 산소 1개 달라.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개수를 어떻게 하면 맞춰야 되느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개수, 상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앞에 2분의 1을 하면 안 되고 여기다 2를 하면 여기다 2를 해서 개수를 맞춰주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이유는 이게 하나고 얘가 2개니까 작은 쪽을 어떤 조치를 취해서 큰 쪽과 같게 만드는 첫 번째 작업,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얘는 2를 하는 순간 산소는 끝났어요. 그런데 얘가 2는 4, 4개가 됐으니까 얘도 2는 4가 되게 해서 여기다 2를 해주는 것이 마지막 관건의 개수입니다. 그럼 얘는 할 필요가 없죠. 이 앞에는 1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생략한 1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 2단계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식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보는 겁니다. 개수 맞추기. 자, 요거 잠깐 지워볼까요? 개수와 개수. 화학 반응식 전후에 없어지거나 생기지 않으므로 화학 반응식의 화살표를 경계로 같은 원자의 개수를 동일하게 맞추는 건데 이때 개수는 정수로 나타내는 것이 원칙이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수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내면 안 돼요. 아셨죠?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된다 이거야. 물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물은 어떻게 되느냐? 과산화수는 어떻게 되느냐? 과산화수소는 이겁니다. 물이 아니에요. 이게 2가 있으면 이산화수소라고 하고 싶은데 산소가 많이 들러붙었다. 과산화수소라고 했어요. 어쨌든 정수로 표현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수 표현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내려가서 그래서 개수를 맞춰줬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인데 둘을 곱해서 2가 돼서 얘가 2개고 얘가 2는 4가 돼서 얘가 4가 됐습니다. 그러면 반응 전후의 개수를 직접 확인해 볼게요. 반응 전에 수소가 하나, 둘, 셋, 4개죠. 4개. 여기에 4개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도 지금 이게 2개짜리가 2개니까 4개 맞아요. 산소는 어떻게 되냐? 반응 전에 2개 있었는데 반응 후에도 하나짜리가 2개 있으니까 2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수소 원자의 개수를 비교하면 반응 전에 4개, 반응 후에 4개로 같아. 산소 원자의 개수를 비교하면 반응 전에 2개, 반응 후에 2개로 같아. 자, 그래서 모두 같게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같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했고, 화학 반응식에서 물질의 상태 표시,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좀 심화학습이에요, 심화학습. 근데 선생님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선생님 우리 머리 돌아버리겠는데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는 다 외우라 이런 소리는 안 할게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고체는 영어로 solid라고 해서 S로 표현하면 이게 고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액체는 liquid라고 해서 L로 표시합니다. 이게 I가 아니라 L이에요. L 이렇게. 기체는 gas 해가지고 G로 써놔요. 여기 중요한 건데 여러분 어디 여행 가면 아쿠아리움 이런 게 있잖아요. aqueous solution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아쿠아라는 단어 생각하세요. 이게 수용액입니다. 수용액. 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식을 딱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마그네슘은 고체고 염화수소는 물 수용액이니까 염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염화 마그네슘도 수용액 상태, 녹아있는 이온 상태라는 거야, 지금. 그리고 수소는 가스, 기체 상태. 이렇게 식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라 소리 안 할게요. 아시겠죠?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정도만 알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거까지 해가지고 뭐 평가낸다 이러지 안 할게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게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띄워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 은이온인데 얘가 수용액 상태에서 녹아가지고 은이온이다 이런 얘기고요. 염화이온도 수용액 상태에 이렇게 아시겠죠? 이온 상태다. 그래서 이 수용액 상태에서 염화이온 자, 염화이온과 여기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서 짠 만났다. 그러면 얘들이 짠 해가지고 고체가 됐다. 이게 고체 의미는 얘가 앙금이 생성됐다. 고체라는 얘기는 원래 이온이잖아. 수용액에 녹아 있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녹아 있었는데 얘가 눈에 보이는 염화이온이 됐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고체 앙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이것만 보고도 그냥 말하고 싶지만 그냥 바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빼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깊게 한 번 더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위에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중요한 거는 2단계까지는 잘 합니다. 그런데 3단계에서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3단계에서 어려우니까 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뭐냐? 3단계. 2개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막 나와 있습니다. 그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잠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